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 한 발보다 칼 한 자루보다 더 많은 것을 바꾼 게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국이 일어서고 무너졌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왕조가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의 시작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말 한마디가 총과 칼보다 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합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결국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어떻게 사람을, 사회를, 역사를 움직였는지 들여다봅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인간은 말에 움직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말은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글자는 종이 위의 잉크 자국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진동과 잉크 자국이 사람을 전쟁터로 보내고 목숨을 걸게 만들고 평생을 바치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서사로 이해합니다. 뇌과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야기 구조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시작, 전개, 결말이 있는 서사를 들으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반면 단순한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실업률은 3.5%입니다. 이 문장은 정보입니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잃은 후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 문장은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움직입니다. 말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전달하고 신념을 만들고 행동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은 집단을 만듭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는 순간 경계가 생깁니다. 우리와 그들, 안과 박, 아군과 적, 이 구분이 생기는 순간 인간은 달라집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 가장 강력했던 말들은 모두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계급, 우리 신념. 이 소속감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행동을 명령하는 신호입니다. 역사를 바꾼 말들을 분석하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합니다. 복잡한 철학 논문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슬로건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모두 한 문장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작업 기억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 문장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짧은 문장은 즉각적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둘째, 기억됩니다. 세상을 바꾼 말은 모두 반복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외우고 되뇌고 퍼뜨립니다. 리듬이 있거나 대구법을 쓰거나 강렬한 이미지를 담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묻지 마, 따지지 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문장들은 머릿속에 남습니다. 필요한 순간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셋째, 선택을 강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말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 그들 편인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침묵은 동조다. 이런 말들은 관찰자를 참여자로 만듭니다. 방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말은 무기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말이 세상을 바꾼 순간들을 봅시다. 직접적인 사건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문장이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순간, 18세기 말 한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 문장 이전에는 신분이 운명이었습니다. 귀족은 귀족으로, 평민은 평민으로 태어났고 그게 자연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신분은 신이 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라는 주장. 왕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인간이라는 선언.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한 선원이 제국의 질서를 흔든 순간 20세기 중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지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 담긴 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정당성의 이동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릴 권리는 애초에 없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식민 제국의 논리는 무너졌습니다. 말 한 문장이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한 단어가 차별을 정당화한 순간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역사에는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열등한, 야만적인, 문명화되지 않은 이 단어들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열등하니까 우리가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그들은 야만적이니까 교화해야 한다. 말이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말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한 문장이 폭력을 멈추게 한 순간. 하지만 말은 파괴만 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 인종차별이 법으로 존재하던 시대. 한 연설가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언젠가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 이 꿈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말로 세상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말은 언제 권력이 될까요? 개인의 의견을 넘어 통제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종교에서의 말. 종교는 말로 세워집니다. 경전, 계율, 교리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신의 말씀이다. 이 전제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말은 논쟁 불가능해집니다. 의심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언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정치에서의 말. 정치 언어도 독특합니다. 국익, 안보, 국가 비상사태. 이 단어들이 나오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국익을 위해 희생하라, 안보를 위해 감시가 필요하다. 이 말들은 논리적 근거 없이도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생존이라는 원초적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의 말. 현대의 가장 정교한 언어 조작은 광고에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겁니다. 모두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욕망을 만들고 불안을 조장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두 말로 이뤄집니다. 말이 권력이 되는 순간은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인간은 똑똑합니다. 하지만 특정 말 앞에서는 반복적으로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프레이밍 효과. 같은 사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수술 성공률 90%와 수술 실패율 10%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안심을 주고 두 번째는 불안을 줍니다. 정치, 언론, 마케팅은 이 프레이밍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세금 인상 vs 공공서비스 투자, 규제 완화 vs 안전기준 축소. 같은 정책, 다른 말. 어떤 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집니다. 반복 노출의 힘. 거짓도 100번 들으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진실 착각 효과라고 부릅니다. 뇌는 친숙한 정보를 신뢰합니다. 여러 번 들은 말은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은 항상 반복됩니다. 같은 슬로건, 같은 메시지, 같은 단어. 계속 듣다 보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권위 있는 화자의 영향. 누가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권위자가 말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의사, 교수, 전문가, 유명인. 이들의 말은 자동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심리와 언어.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은 강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수에 동조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혼자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세, 유행, 트렌드 같은 말이 힘을 갖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이게 언어의 힘입니다. 21세기 말의 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SNS와 바이럴의 시대. 과거에는 말이 퍼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쇄, 배포, 전파. 지금은 다릅니다. 한 트윗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몇 초면 됩니다. 그래서 말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깊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140자 트윗은 복잡한 맥락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단순화되고 자극적이 되고 양극화됩니다. 뉴스 헤드라인의 전략. 현대 언론은 클릭을 위해 헤드라인을 설계합니다. 충격, 경악, 반전, 폭로. 이런 단어들이 남발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도 헤드라인은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읽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사를 읽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헤드라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 자극에 최적화됩니다. 알고리즘과 언어. 알고리즘은 참여도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 노출합니다. 참여도는 무엇으로 측정될까요? 클릭, 댓글, 공유. 어떤 말이 이걸 만들까요? 분노, 공포, 놀라움. 차분한 분석은 참여도가 낮습니다. 자극적 주장은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자극적 언어를 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극단적인 말에 노출됩니다. 말을 읽는 능력의 중요성.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말을 읽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걸까? 이 단어 선택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 프레임 뒤에 숨겨진 전제는 뭘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속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훈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착한 말을 쓰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말을 이해하는 힘이 곧 세상을 읽는 힘입니다. 정치인이 국익이라고 할 때 누구의 이익인지 물어야 합니다. 광고가 행복을 약속할 때 진짜 행복인지 소비 욕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뉴스가 위기라고 할 때 실제 위기인지 관심 유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말은 항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읽는 사람이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세상을 만듭니다. 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 불법 체류자와 미등록 이주민. 같은 사람을 지칭하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정의하고 두 번째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쌓여서 문화가 됩니다. 하면 안 돼, BS 할 수 있어. 부정문과 긍정문. 같은 의미를 전달해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이에게, 동료에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말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꾼 말 중 가장 강력한 건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게 당연한가? 정말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질문은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은 단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세상을 바꾼 말은 언제나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연설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말은 감옥 편지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말은 평범한 사람의 일기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고 퍼뜨렸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말을 믿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말을 듣습니다. 뉴스, SNS, 광고, 대화. 그중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의심할까요? 어떤 말을 반복하고 어떤 말을 거부할까요?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쌓여서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쌓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됩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공기의 진동, 화면의 글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은 신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믿고 있나요? 그 말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말을 세상에 남기고 싶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도 말의 힘을 이해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바꾼 말은 항상 누군가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차례입니다.